아니 오늘 방송 대기실에 들어오시는데 김준일 평론가께서 노래를 한 소절 이렇게 흥얼흥얼 거리시던데 무슨 노래였죠? 다시 한번 듣고 싶네요. 나는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전 국민의 땡벌와. 진짜로 전 국민의 땡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짜로 그 땡벌이라는 게 기분이 좋지 않은 너무나 절망적인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애가 타지 않습니까? 아니 뭐 네. 저도 약간 이게 영향을 받는 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한숨이 푹푹 쉬어져요. 맞아요. 근데 한숨 쉬면 이게 좀 처지지 않습니까? 근데 방송은 또 처지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괴리와 싸우느라 굉장히 좀 멘탈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겨내야죠. 네. 그러니까요. 네. 이럴 때 또 이제 그 기분을 좀 전환하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밤에 쓰는 시간도 자꾸 술을 먹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진짜 어깨가 결리네. 그 담 증상 와요. 진짜 담이 오네요 이게. 내란 아니 증후군. 헌재에서 윤석열 거 제일 그러니까 중요하게 뭐 이렇게 빨리 하겠다 이런 메시지 나오. 정영식 수명 재판관이 그 얘기를 했죠. 재판 네. 진행하면서 뭐라고 왜 했죠? 빨리 안 해주냐라고 얘기하니까 중요한 거 우리는 먼저 한다. 대통령 그러니까, 탄핵이 가장 네.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죠. 근데 스스로 이거는 약속을 좀 어긴 셈이 돼버리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일정 문제 같은 경우는 뒤에 차후에 주제가 있으니까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 이 소식부터 전하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났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환담장의 뒤편 문구를 봤더니 네. 함께 가요 미래로. 이게 무슨 고맙습니다. 뜻일까요 도대체? 함께 가요, 미래로. 예, 내가 대통령이 돼서 기업을 육성하겠다, 키우겠다, 대기업도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봐야죠. 예.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뭐 저는 오해거나 공격이라고 보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뭐 반기업적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공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대표를 만나서 특히 이제 최근에 삼성이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너무 어려웠죠. 그리고 삼성에서 좀 최근에 이제 제2의 프랑크푸르트 선언 같이 뭔가 쇄신의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듣기 위해서 그런 대선 행보라고 뭐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박수환 씨가 왜 이렇게 갑자기 한방 웃음을 웃나 했더니 방금 전에 주식 거래창을 제가 봤거든요. 삼성전자 주주인 것 같고 빨간불이 완벽하게. 네. 모두가 엔비디아로 간다. 삼성은 틀렸다. 이제는 엔비디아라고 외칠 때, 삼성 주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난 애국자야. 초저감에서 들어간다 해가지고 올인했습니다. 대단히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 빨간불이라는 건 지금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상계해보면 예, 수익을 예. 거두고 있다. 플러스 10%까지가 있습니다. 진짜요? 예, 고맙습니다. 야 대단한 분이 아닐 수가 없는데 여하간 그 네. 삼성에 대한 관점이라는 게 지금까지 대선 주자들이 늘 이렇게 요구받는 질문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주목받는 게 아닌가 싶고 오늘 얘기한 걸 보면은 모두를 위한 삼성 경제 성장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역할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렇게 찬사를 맞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랑 이재용 회장의 만남이 상당히 좀 화기애애해 보였고요. 또 이재용 회장이 그 로비까지 다 직접 의전을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사실상 뭐 미래 대통령 후보로 치면 거의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상황이니까 두 분의 만남이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주목받죠. 최근에 이재명 대표는 계속 그 우클릭이 아니라 거의 우앵커링이죠. 그러니까 우앵커링 우측에 그냥 깃발 꽂고 시작하겠다 했는데 그 행보가 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성장과 회복,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인 입장을 내왔었고 그리고 성장의 담론을 계속 건드려 왔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그 엔비디아에 대해 가지고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그 AI 산업의 특수성 이걸 이해하지 못한 일부 정치인들이 무슨 뭐 주식 뺏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반시장적 그 공산당 논리를 갖다 썼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좀 AI 산업이나 이런 쪽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네. 아마 삼성의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좀 같이 논의를 해봐지 않았을까. 고맙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보니까 이런 건데. 아니, 진짜로 삼성도 살아나야 됩니다. 아니, 저는 역시 요즘 어려웠어요. 아침전을답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좋아요. 만남이 사실 일찌감치 공지가 됐고 제가 보는 부분은 두 분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왜 이번 주 목요일에 만나기로 했는가라는 게 사실 주목이 됐던 거였고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라는 것은 자기 말 자체가 공적인 발언이 되기 때문에 그 말도 굉장히 조심히 하는데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늘 방문을 감사드리고 그 사피라는 기관입니다. 교육생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AI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이 방문해 주신 점에 대해 정말 감사히 느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 아마 길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길을 많이 받는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지금? 뭐 길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는 결국은
대선에서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사실은 지원을 해달라 뭐 이런 네. 얘기죠. 근데 오늘 현안 얘기는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반도체법이라든지 구체적인 거는 없었지만은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일찌감치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쯤에는 탄핵 심판 선고가 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하고 네. 뭐 이런 건데 지금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일정이 좀 꼬였지만 그렇다고 캔슬할 수는 없고 뭐 이렇게 만난 것 같고 이 지난 5일에 아마 그 한경협 정경련 전신 맞아요. 정경련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민주당 대표로서는 1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러면 계속 안 만났고 예, 국정농단 왜냐면 이후에 네. 정경유착 이런 거의 어떤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어떤 기업들을 이제 중도 보수 뭐 포지션 이동도 있고 기업들을 좀 지원해서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하니 앞으로도 이런 재계 인사들하고 아마 민주당 뭐 이재명 대표나 이런 네. 분들하고 자주 만날 거예요. 앞으로. 아니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세계적인 석학인 유발 하라리도 이렇게 대담을 하기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제는 뭐냐 이쯤 되면 선고가 나고 새로운 국면일 줄 알았던 것 같은데 이런 일정들을 되게 짜놓은 거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탄핵 선거 계속 미뤄지는 겁니다. 민주당의 전략적 선택이나 방향도 지금 보면 약간 흔들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요. 아니 근데 네. 뭐 민주당의 전략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멘탈이 흔들려요 정말로 너무 힘듭니다. 아니 생업이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민주당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아마 파면이 나오면 바로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니까 여러 가지 뭐 체제 정비 내지는 뭐 정책 개발 이런 쪽에 힘을 많이 쏟으려고 했었을 텐데. 지금 뭐 헌재 앞에 지금 가로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네.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다음 주에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된 항소심 재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변수로 또 이제 순위가 바뀌는 거죠. 맞아. 왜냐면 네. 이제 파면 결정이 미리 안 나와 버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사실 공직선거법 이재명 대표 그 사건에 한해서는 이게 1심 때도 굉장히 과한 형량이고 사실은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은 판결이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항소심에서 또 고등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좀 바로잡는 기회가 좀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상당한 위기잖아요. 위기지만 또 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쪽이 뭐 무죄나 아니면은 그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형량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뭐 그다음부터는 또 탄력을 네.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다음 주 공직선거법 사안을 가장 지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싶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어디까지 이제 그 판결 선고를 하기 전까지 어디까지 고려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까지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제가 3월 14일을 넘기는 걸 보면서 이번 주가 이제 3월 셋째 주잖아요. 네. 제가 주 초에도 뭐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아 3월 셋째 주에도 안 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 넷째 주도 넘어가거나 진짜 늦어지면 4월 첫째 주까지도 가겠구나. 3말 4초로 간다. 예, 네.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의 이제 이유가 다 추론이에요, 추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좀 정리를 해서 하자면은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지연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네.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가 이제 인용 기각 경론설이 있어요. 경론설. 그러니까 네. 헌법재판관끼리 누구는 인용이다, 누구는 기각이다라고 하면서 경론을 벌인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보수 진영 이제 친윤 쪽에서 지금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기각둘 각하나 뭐 이런 얘기 이제 오세훈 그러니까, 시장이 네. 하고 뭐 그런 건데 이거는 사실 신빙성이 좀 떨어지긴 해요. 왜냐하면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내가 인용이요, 내가 기각이요 얘기를 안 합니다 원래. 그거는 그냥 보면은 추론할 수 있겠죠. 마지막에 판결할 때 밝히는 거지. 판결할 때 네. 밝히는 거지. 하지만은 어쨌든 요런 주장이 있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가 이제 증거 채택 이견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 채택 이견설. 예. 그러니까 네. 지금 딴지를 많이 윤석열 변호인단이 걸고 있으니 예를 들면 어떤 증거를 채택할 것인가를 굉장히 깐깐하게 보고 이거는 나는 이 증거는 채택하는 거를 반대한다라는 이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거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네. 거고 세 번째가 탄핵 순서 정리설이 있어요. 아 순서 정리설. 예. 네. 그래서 한덕수 걸 먼저 하느냐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4명이 남았거든요.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덕수, 윤석열까지. 이렇게 있는데 네. 전자 2명은 안 중요하고 한덕수가 먼저냐 뒤냐. 근데 국힘에서는 계속 한덕수를 먼저 해야 주고 된다고 한참 그랬죠. 그 네.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뭐 길게 설명하진 않겠는데 한덕수를 각하가 만약에 나오면은
그러면은 보수 측의 주장은 뭐냐면은 뭐 서정욱도 그 얘기하고 여러 명이 하는데 정계선, 조한창 이 두 사람을 최상목이 임명을 했잖아요. 네. 이 두 사람도 지위가 정지된다라는 임명이 주장을 무효다? 펼쳐요. 네. 예, 임명이 무효다. 각하의 경우에 기각은 아닌데 네. 각하의 경우. 그러면 이제 이걸 먼저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왔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월요일날 잡혔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됐잖아요. 먼저 하게 됐죠. 뭐 네. 요거가 하나가 있었고, 네 번째가 말했다시피 이재명 20연개설 요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보수 쪽이 원하는 거를 대부분 다 네. 들어줬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 네. 그럼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제 8대0 파면으로 가는 더 확실해졌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네. 반발이 워낙 세다 보니까 너희가 원하는 거를 웬만한 거 다 들어줄게, 다 해줄게. 이 분위기로 가고 이제 8대0 파면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거 일정이 미뤄지다 보니까 여론조사에서도 뭔가 진보나 중도 유권자들의 응답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 결집하는 양태가 나타나는 것 같은 게 이번 주 오늘 이제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파면돼야 한다는 응답이 60%를 기록을 했는데 직전주 같은 조사보다 5%포인트 늘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중도층에서는 탄핵 인용 의견이 무려 72%에 달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어떤 지표겠습니까 이게? 아니 이거는 당연한 거죠. 모든 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라서 윤석열을 석방시켜줬는데 완전히 이상한 해괴한 논리를 갖다가 석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이 자기 선배 검찰총장을 풀어준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탈옥이라는 말도 쓰지만 저는 불법 석방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불법 석방이다. 네, 본인이 뭐 물려고 네. 나온 건 아니니까 탈옥은 아니고 이제 불법 석방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걸 국민들이 다 봤거든요. 그리고 더 불안해졌거든요. 이 내란성 증후군으로 더 일이 손에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여론조사에도 응답도 하면서도 의사 표현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여론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국민의힘은 더 윤석열의 포로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늪으로 더 이제 지하실 3층에서 지하실 6층까지 더 파고 들어가는 파고 겁니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건 이제 현상인 거고 저는 이제 이쯤 되니까 이제 헌재가 어느 정도 힌트는 다 줬고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오늘 한덕수 총리 먼저 하겠다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덕수 총리를 직에 복귀시키려면 저는 각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각하 이외엔 방법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없다. 내용으로 들어와서 보게 되면 뭐가 걸리냐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상계엄 할 때도 불법계엄이라는 거에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를 같이 제공했고 뭐 알았든 몰랐든 건 한덕수 총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 거고 더 중요한 건 한덕수 총리가 상설특검도 요구 안 했고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이거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미 헌재가 정리를 전원일치로 한 사안인데 이걸 안 해가지고 탄핵 당한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결정적이었죠. 네, 이게. 그래서 저는 내용으로 들어가면 한덕수를 기각으로 쓰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리고 썼을 때는 윤석열 탄핵에도 그게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논리가 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수 쪽의 논리를 다 들어주려면 딱 하나 권한대행은 200개로 해야 되는데 그 국회의원 3분의 2로 해야 되는데 이걸 150으로 해서 한 잘못이 있다. 요 논리로 해서 각하로 돌려보내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각하면은 앞에 임명한 헌법재판관들 뭐 효력이 무효되는 거 아니야? 그런 법리는 없습니다. 그건 그냥 우기는 거고 어차피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3명에 대해서는 임명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임명 안 하는 최상목이도 문제라는 거고 네. 그렇죠. 위원장 최상목도 결정입니다. 지금 또 네. 탄핵 들어가면 이거 100% 인용 나옵니다.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덕수를 살려보내는 유일한 방법은 정족수 가지고 각하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절차 문제 삼아서 그럼 이제 그게 유력한 이제 판례로 이제 남겠죠. 그러고 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 결정을 보고 금요일 정도에 전 선고를 하면서 8대0으로 그냥 파면을 때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재명 대표 유무죄랑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무죄가 나오면 이제 완전히 탄력을 더 이재명 대표 받는 것뿐이고 거고, 네. 만약에 유죄가 나와서 피선거권 상실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헌재가 다 해줄 만큼 다 했다 하고 저는 3월 28일에 금요일에 네. 저는 8대0으로 인용을 때려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헌재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 재판 일정까지 고려를 하는 게 맞습니까? 만약에 아니, 물론 그렇다고 말이 안 하면은. 되는데 네. 말이 안 되고 잘못하는 거지만 지금 헌법재판소는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감사원장 그 탄핵을 결정 내렸을 때 네. 그날 목요일이거든요. 바로 금요일날 때려버렸어야 됩니다. 음. 그랬으면은 모든 논리적 하자들이 많이 풀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재판 연계성 의혹받을 게 하나도 없어졌는데
본인들이 시간만 무익하게 여기까지 흘러 버렸기 때문에 한덕수 건도 꼬이고 이재명 대표 재판하고도 연계한 거 아니냐라는 네. 의혹을 스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까지 온 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한덕수를 그러면은 돌려보내는 걸로 해주면서 오히려 윤석열의 목을 치는 요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저도 매우 높아졌다고 봐요. 요거 하나는 네. 저기 말씀하셨으니까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가설. 네. 오늘 취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누가 어떻게 평이 봅니까? 예를 들면은 네. 이재명 대표 2심 이후에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헌재가 우리가 이재명 대표 2심을 고려했습니다라고 발표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 추론일 뿐이에요. 추론. 그런데 지금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고 그게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헌재는 어쨌든 이게 이제 일종의 정치적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재판이라는 건 뭐냐면은 형사 재판하고 다르게 이거는 정치적인 정무적인 고려를 하는데 그게 꼭 정당을 고려한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결국은 각 정파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물론 헌법 문제, 법리 이런 거를 따지지만은 이게 탄핵 심판이나 이런 게 각 그 선출 과정이나 그렇죠. 구성 자체가 네. 진보 보수 이를테면은 대법원, 국회, 대통령 이런 식으로 정파와 이런 거를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각 대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도 사실은 비판할 수는 있는데 너무 이상한 건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네. 그런 말씀이신 아니 그거는 거고. 정치적 네. 사법기구이기 때문에 정치적 파급을 고려하는 건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그 안에서 정치질을 하면 문제겠지만 기관 자체가 정치적 사건을 다루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파장을 고려해서 법리로 풀어내는 기관이니까 네. 그건 이상한 건 아닙니다. 아니 문제는 이런 사이에 그 장외에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윤석열을 빠르게 파면하라, 신속하게 파면하라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백혜련 의원이 계란 테러를 당했습니다. 큰일이에요.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계란 테러는요. 예전에 이를테면은 뭐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1991년에 이제 정원식 국무총리 그리고 뭐 2016년에 이제 황교안 총리 그리고 뭐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9년인가 있는데 맞아요. 대부분 네. 형사처벌 받았어요. 징역형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래서 단순히 의사 표현이 아니라 그동안에 어떤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이거를 물리적 폭력 행사로 봤다라는 테러다, 거를 그러니까. 테러다. 네. 예, 이렇게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빨리 선고가 안 나면요. 이게 이제 계란이었다가 이게 짱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이게 그래서 지금 정치권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이거를 자제시켜야 되는데 헌재가 가루가 될 거다. 개구리에 부추겨요. 밟혀서 뭐 그러니까 황소에 밟히는 개구락지 신세가 될 네. 거다. 이런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언어들을 계속 쓰는 정치권도 상당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제를 해야 된다. 정치인들이 어쨌든 폭력적인 언어를 폭력을 유도할 수 있는 언어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빨리 나야 돼요, 진짜. 그 나라 그러니까 큰일 이런 나겠어요. 부분들 때문에. 네, 나라 큰일 나겠어요. 네. 왜냐면 이게 원래 우리가 14일로 모두가 예측을 했다가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늦춰지면서 사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본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난 주말에 정말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왔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헌재에 그 어떤 뭐 입장이 없는 맞아. 상태로 네. 길어지니까 그것 쪽은 그것 쪽인데 기다리는 사실 저희들도 이게 감정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진정을 이게 해야 되지만 헌재가 잘못한 부분은 전 짚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냐면 장기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이 안 내려지고 변론 종결 이후에 통례로 내리던 2주를 어기면서까지 길어지면 그렇지. 헌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국민한테 해줘야 아니, 됩니다. 그거 하라고 네. 공보관하고 부공보관 놔둔 거예요. 근데 그 서비스를 하나도 안 했어요. 물론 조심한답시고 아무 일도 안 한 건데 네. 아니 아무 일도 안 하면 그릇 깰 일도 없죠. 설거지를 해야 그릇도 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재가 그 역할을 안 했어요. 그래서 배달 어플 우리가 시켜도 접수됐다. 그리고 조리 중이다. 픽업했다. 집에 오고 있다. 오토바이 그림까지 나옵니다 지금. 요 정도 맞죠. 설명 해줘야 그런 거 되거든요. 일정을 그래픽화해서라도 보여줘야 그래픽은 된다. 했었어야 네, 되거든요. 네. 내용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평의를 했는데 그렇죠. 이게 예. 어느 정도쯤에는 나올 거다를 알려줘야 국민들이 좀 생업도 하다가 그때 다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유리한 시나리오들을 맞아. 모든 시나리오를 다 유통시키니까 그렇죠.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헌재의 이거는 불성실한 공보 서비스는 저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보고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 공보관들을 비판하기보다는 헌재 재판관들이 빨리 결정을 했었으면은 그렇죠. 이런 문제가 아예 네.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너무 그런 정치적인 좀 대담성,
좀 과단성이 많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전 헌법재판소가 법과 원칙만을 고려했다라고 하면요 여기까지 올 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 그게 자세히 들여다봐야지 파면이 나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네. 쑥 쓰면 파면밖에 쓸 게 없는 건데 사실 오히려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너무 아쉬워. 모든 사안이 너무 아쉬운 겁니다. 아니 그리고 통상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 피청구인의 그런 최후 진술 이런 게 있으면은 변론이 종결되면 그 예를 들면 법대에 있는 판사가 며칠 날 선고하겠으면 이런 걸 해주는데 헌재 시스템에 이런 부분이 없다라는 게 약간 우리 국민들을 더 약간 기다리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 있는 아니 것 그리고 같아요. 이게 단심제잖아요. 단심제인데 규정도 매우 빈약해요. 그리고 어떤 뭐 예를 들면 타법을 준용한다 이런 규정이 많고 사실상 헌재의 모든 소송지휘권이 거의 맡겨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원칙대로 하면서 빠르게 과단성 있게 해줘야 이게 정리가 되는데 규정이 다 지금 제각각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법 단계설에 따라서 위로 올라갈수록 그 예를 들면 명령규칙, 법률, 헌법이 있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법의 무게는 더 올라가는 건데 그렇지. 규정의 내용은 더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위로 재량이 너무 내려갈수록- 많다 이거지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하위로 예. 내려갈수록 오히려 살이 붙으면서 더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다루는 거니까 이연령 비연령이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건데 빠르게 정무 판단을 해서 이거는 결론을 빨리 내려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라고 하면은 공보 서비스라도 좀 친절하게 해가지고 국민들의 속을 좀 안심시켜줬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했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상황이 된 거고요. 전 아까 그 계란 테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처럼 무슨 정치인들이 올바른 길 막 갈 때, 그러니까 잘못 갈 때 막 계란 던져서 항의하고 이 수준이 아니라 지금은 정치인들이 올바른 발언을 하는데 거의 테러 수준으로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이번에 백혜련 의원이 맞았는데 네. 부위가 만약 안경 쓰고 있고 저 같은 사람이었으면 굉장히 위험했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눈 쪽이에요. 유리가 깨지면서 또 유리가 아니, 눈에 그리고-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가서는 뭐 삶은 달걀인지 날계란인지 뭐 이런 맞아, 얘기도 맞아. 있었지만 나중에 누가 돌 던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금 위태로운 지경으로 한국 정치가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백혜란 생각이 의원도 듭니다. 실제로 맞은 다음에 너무 아프니까 이게 찐계란 아니냐 이런 얘기 엄청 한 거 아프죠. 진짜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계란을 거였는데 두 개를 네. 맞았대요. 두 개를. 두 개를 예, 예. 하나는 날계란을 맞고 다른 거는 삶은 계란을 맞았어요. 근데 속도가 진짜, 빠르더라고요. 예. 눈에 이렇게 박히는 걸 보면서 아, 아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